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복명동, 성정 1동, 성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가영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조례가 나오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전국 최초 길고양이 조례 찬반 대립입니다. 최근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홈페이지에는 길고양이 보호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개체수 관리, 인간과의 공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건데요. 3년마다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 홍보,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길고양이 보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그런데 이를 놓고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동물권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길고양이가 아닌 취약계층을 위해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붙고 있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동물복지는 시대적 흐름이다. 길고양이를 양지에서 관리해 공존의 길을 찾는 게 맞다. 희귀종도 아니고 멸종위기종도 아니고 대체 왜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거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입법 예고가 된 이후 전국에서 많은 관심과 더불어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개원 이래 역사상 2,000개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입법 예고 조회수도 3,000개 이상 조회가 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핸드폰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의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또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하여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고 더불어 지지의 글도 받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로 하여 겪는 시민들의 고통은 헤아리지 않느냐는 말씀과 자연의 섭리 앞에서 선택적 동물 복지라는 비난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인간과 길고양이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천안시의회 게시물의 찬성 및 반대 댓글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있기에 목적 및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사회에 민감한 이야기,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야기, 그리고 동물권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길고양이에 대하여 천안시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명국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사회적으로 대립이 심한 이야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장님께서도 부담이 되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국장님 먼저 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는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키우진 않습니다. 네,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동물들은 다 좋아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 의정활동하면서 동물 정책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보다 길고양이도 동물권에 있어서 사각지대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길고양이 문제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겪는 피해와 갈등이 많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네, 이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길고양이와 캣맘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했고 결국 2년 걸쳐 이 조례안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또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반려인 그 쉼터를 조성해서 반려인들이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이제 조성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뭐 길고양이나 이런 뭐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뭐 홍보라든지 이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이제 올해 10월에 준공되는 이게 동물 이제 보호센터가 이제 굳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 길고양이 관련된 정책들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네. 예, 길고양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네, 현재 지금 한 가지는 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현재 지금 길고양이 관련된 공공급식소는 지금 시범 사업에 있긴 하죠. 네, 지금 설치된 게 우리가 그 천안시에 17개소에 네.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게 길고양이 관련된 정책들이 결국에는 TNR 중성화 사업과 길고양이 급식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사업인 TNR이라고 하죠. 중성화 사업과 길고양이 급식소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TNR 중성화 사업부터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개체 수를 조절을 하고요. 또 이제 중성화 작업을 통해서 요즘 이제 그 주택가나 이런 데서 그 일어나는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그 민원을 해소하는 데 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목적은 사실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막고 안정적으로 사료와 물을 제공해 사람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고시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도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천안시도 중성화 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매년 지금 그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18년도에가 한 200마리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400마리. 그러니까 현재는 2013년도에는 한 850마리 정도를 하는데 올해 예산은 약 2억 2천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2018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거는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고 이미 그 전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들의 시비로 국가 사업이기 전에 시비 자체 100%로 이제 시행한 것도 사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 수가 점점 더 증가를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천안시도 그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국도 12 매칭 국가사업으로 천안시도 꾸준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중성화 사업을 하면서 천안시에서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중성에 대한 그 뭐 구체적인 뭐 용역이나 이런 건 상관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개체 수가 약간씩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좀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용역이나 이런 거 추진한 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찬성론 쪽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개체수 감소에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론 쪽은 개체수 감소에 절대 효과가 없다라고 팽팽한 주장에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중성화 사업을 실시한 이후 제대로 된 모니터링 및 실태 조사를 해본 곳은 사실 서울시 빼고는 없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중성화 사업 결과에 따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 사이 길고양이가 5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성화가 길고양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천안시도 이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2조를 보면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따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이 대부분 계획성 있게 쓰여지기보다는 민원 위주로 쓰여지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성과 평가 등을 해야 하지만 예산 투입이 늘어나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사업을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한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5조에는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비계획적으로 세워졌던 시민의 혈세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개체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길고양이 이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동물 존중의 그런 문화 조성 등은 필요하고 또 우리 의원님의 그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조례를 요번에 이제 제정안을 내셨는데 그 조례안이 기존에 이제 동물 보호 및 그 생명 존중 조례에는 이제 이 길고양이 이제 그 보호 조례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일부 이렇게 따와서 그거를 이제 확대시킨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공감은 하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공공급식소에 대한 내용이 좀 의무 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통해서 그동안의 중성화 사업이 비계획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어떻게 보면은 민원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좀 투입이 된 게 있었는데 이 길고양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길고양이 보호 관리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체수가 개체수가 모니터링 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된 결과가 좀 이제 그 결과를 반영한다면 예산 절감까지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천안시 동물보호조례 22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미 개체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있지만 천안시는 그동안 하지 않았고요. 동물 보호 조례는 의무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동물보호 법을 말씀하신 건가? 동물보호 조례를 조례 제가 제정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제정했는데 제가 그래서 방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22조에 시장은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넘어갈까요?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 따르면은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있어서도 포획 및 관리 그리고 수술 및 방사까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포획 및 관리 그리고 방사할 때는 꼭 그 자리에 해야 하며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중성화 사업이 아닌 이상 포획하거나 안락사시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나온 대안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중성화 사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몇 년도에 설치된 건지 알고 계실까요? 그게 2019년 이후에 설치가 됐습니다. 네, 2019년도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요. 2020년도 10월경에 천안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맞나요? 네, 현재 몇 개소 있다고 했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7개소에 2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17개소에 22개 설치가 돼 있나요? 네,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될 경우에 장소 선정 및 관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어쨌든 길고양이 급식소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찬반 양론이 거의 없고 그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하실 경우에 그거에 저희가 그걸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좀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동물복지팀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작만 해주고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는 캣맘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관리자. 봉사하시는 분이 정해지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료나 물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 또한 캣맘이 사실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한 그 사료나 물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그 캣맘이, 그러니까 지정된 그 캣맘이 본인들의 사비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네, 2019년도에 본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천안시 동물보호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안에도 이미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리고 2017년 1월 천안시는 충청남도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팀이 생겼다고 보도자료도 배포하며 홍보를 합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 사업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홍보도 했고 그리고 또 보니까는 제가 여기 영상은 담지 못했는데요. KBS에도 뉴스에도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천안시는 2020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합니다. 내용으로는 동물을 보호하고 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며 앞으로는 공공기관 등 공적 관리가 수월한 장소를 중심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홍보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현실은 근데 비참하기만 합니다. 민원 전화가 들어온 날이면 바로 관리의 주체인 캣맘에게 연락을 해서 민원 전화로 인해서 철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과연 천안시가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추진 과정에서 민원에 따라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건 이게 결국에 동물복지팀의 역할인지 아니면 공원녹지팀인지 청소행정팀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저희 동물 이제 보호팀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족할 만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확대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인 확대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물복지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동물복지팀에서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캣맘에게 전화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통보하는 방식은 과연 동물복지팀의 역할이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사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이미 설치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거기 안내문까지 이렇게 제작하는 곳도 많아요. 근데 그럼 그 지자체는 민원 전화가 안 올까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미 길고양이 급식소는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고 거기에 시민 제안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가 약 242곳, 2022년 기준 서울시는 470여 곳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막 시작하는 지자체도 수많은 논쟁 끝에 결국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 급식소로 그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한 곳도 있으며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해서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에 대한 이주 방안에 대한 제도까지 조례안에 담겨져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는 길고양이의 특성은 존중하되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가자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해 동의하시죠? 예,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도 가장 찬성과 반대가 극명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천안시 기존 조례에도 길고양이 급식소는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서는 이미 길고양이 급식소가 17개소에 17개 장소에 2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한 천안시를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조례 안에 근린공원 및 소공원의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모든 공원의 무조건적인 설치로 보여질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내일 모레 있을 경제산업위원회 조례 심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수정 가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주신 덕분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공공급식소를 설치는 하되 다른 지자체처럼 근린공원 및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민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시민분들의 혈세로 사료를 지원하는 게 아닌 급식소를 지원하되 관리는 캣맘 및 캣데디의 몫입니다. 이 또한 천안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도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물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주로 이제 민원이라고 하면은 그 시민들 이제 불편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중성화 수술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찬성하시는 분과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다툼에 의한 그런 이제 민원도 있고 또 이제 그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조금 주변이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런 문제. 뭐 밥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이제 아파트가 늘어나고 지하 주차장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길고양이로 인해서 캔만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또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 사료를 주지 말라는 글이 이제 당부된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요. 천안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기에 고민 끝에 적극 행정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네, 특히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내 길고양이 급식소 무상대여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길고양이 사설급식소로 인하여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길고양이 관리 대책 방안으로 지정된 입주민이 관리하는 급식소를 둬서 공동주택 내 주민 생활을 불편을 완화하고 길고양이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방안을 찾아낸 겁니다. 성북구는 길고양이 급식소 무상대여 사업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공동주택 주민이 스스로 길고양이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동물복지팀은 동물복지만을 위한 일이 아닌 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 중재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공감합니다. 네. 이처럼 현재 길고양이 문제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결국 행정에서 개입해서 급식소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인 논란을 중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갈등을 확인하고 또 중재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실까요? 예, 저도 그 면에 대한 공감하고요. 지금 그 지난 그 6월 3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협의체가 이제 비슷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 길고양이 복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아마 지자체에 아마 이렇게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갈수록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및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길고양이 복지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말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처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결국 사회적인 갈등 요소를 해결하고자 결국 국가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길고양이 복지 개선 협의체 구성까지 되는 걸 보면 결국 시대적인 흐름이나 상황이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요 며칠 동안 본의원에게 그 많은 분들의 연락과 관심을 받으면서 결국 반대되시는 분들과 저의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어떤 건지 예상이 되실까요? 반대시는 네, 반대되시는 분들과 저의 또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글쎄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또 아니면은 네, 제가 말씀드린 중성화 문제 이런 걸 사실 반대되시는 분들과 저의 공통점은 이제 결국에는 하루빨리 동물보호법 개정입니다. 책임감 없이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유기견 또는 유기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안락사 비용도 계산하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 시정 질문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고 있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도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려동물은 반려견은 의무 등록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반려묘는 의무 등록은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의무 등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시정점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반려묘의 그 등록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려견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유기견으로 보는데 반려묘를 잃어버리거나 버려지게 되면 유기묘가 아닌 길고양이로 바뀝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특성 때문이죠. 네.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쓰여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들어가고 있는 혈세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써서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목적이며 또한 천안 시민분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도 시장님께서도 평소 동물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에 최근에는 반려동물 선진도시 조성 협약도 하시고 예전에는 그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민원 전화 한 통화로 갑자기 방문을 하시는 등 평소 동물 정책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물복지팀이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생긴 만큼 시대적인 상황을 좀 빠르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 반려견 및 유기동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동물복지팀의 노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네, 시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국 농환경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논쟁만 되던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가 개별적인 조례로 전국 최초로 시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 또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지지의 말씀과 반대와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덕분에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민주주의인 천안시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갈등과 논쟁을 통해 지금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1988년 세계적인 대회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많은 보신탕집이 문을 닫거나 영양탕으로 간판 이름을 개명을 하거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등 당시 시대의 이슈거리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논쟁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고기 음식 문화는 어느샌가 많이 줄었고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동물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제 길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필연적인 사회 문제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캣맘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그동안 길고양이로 인해 주거와 생활 지역에 피해를 입으셨던 시민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TNR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거의 법은 유명무실해지기도 하며 새로운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는 더욱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제도와 행정 또한 빠르게 대처를 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행정과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